시작하겠습니다. 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1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 많이들 오셨어요. 네, 시작 전에 한 40분, 네, 40명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최경수님도 입장하시네요. 저희 선생님 입장하신 것 같은데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65페이지고요. 우화. 아름다운 꽃을 피웠구나. 네. 어떤 사람이 어떤 종류의 꽃과 나무를 정원에 심었다. 열심히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 가꾸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꽃이 피지 않았다. 시들어가는 꽃과 나무에게 정원의 주인이 물었다. 너희는 왜 이렇게 시들어가니? 은행나무가 말했다. 소나무처럼 높은 기품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소나무도 쉼없이 대답했다. 저도 자신이 없어요. 사과나무처럼 맛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사과나무도 지지 않고 거들었다. 저는 해바라기처럼 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어요. 그때였다. 축 늘어진 나무들 사이로 꽃을 피운 들꽃 하나가 보였다. 주인이 물었다. 모두들 시들어가는데 너만 아름다운 꽃을 피웠구나. 비결이 뭐니? 들꽃이 살포시 웃으며 말했다. 저에게는 작고 소박한 멋이 있답니다. 이런 멋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도 알고 있지요. 이런 제 모습이 사랑스럽고 좋아요. 예쁜 꽃을 피울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하답니다. 들꽃은 자기 자신으로 사는 기쁨과 행복을 온전히 느낀 것이다. 다른 식물이 시들어갈 동안 혼자 꽃을 피운 비결이 거기에 있었다. 네, 끝입니다. 너무 짧아서 정말 너무 많이 짧으네요. 1분, 2분 만에 다 읽었는데요. 네. 이 우화에 다 읽었는데 한번 볼까요? 네. 어때요? 소나무. 다 이제 여러 가지 나무가 다 있었는데, 예, 시들어가고 있었어요. 그쵸? 시들어가고 있었는데 주인이 물었더니, 은행나무, 소나무, 다 사과나무, 다 뭐라 그랬어요? 옆에. 비교하죠. 예. 그래서 비교하는 거예요. 은행나무는 소나무처럼 기품이 없다고 하고, 소나무는 사과처럼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고, 사과나무는 또 해바라기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와, 느껴지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은행나무나 소나무나 사과나무처럼 하고 있는 내가 혹시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도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비교하면서.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신의 가치를 잘 모르고 옆에 있는 다른 나무를 비교를 해서 이렇게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비교를 하면서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피우지 못하고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가면서 다 죽어 말라가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쵸? 그런데 어땠어요? 들꽃은 자꾸 소박한 자기 자신의 그 멋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멋있는 사람들, 멋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 그러니까 본인 모습이 사랑스럽고 좋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떤 큰 소나무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소나무보다 이 들꽃이 본인의 가치를 더 많이 잘 알고 본인의 가치를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짧은 우화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우스운 모습이 있는데, 내가 이 소나무 같이, 은행나무 같이, 사과나무 같이 이렇게 살아왔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지 않나요? 한번 보세요. 저는요, 이렇게 계속 자라오면서요, 제가 열등감이 굉장히 심했고요. 열등감이랑 그다음에 자존감이 되게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뭔가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 제가 뭐 하다가도 조금 잘하는 분이 다른 분야에서 잘하는 분이 있으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하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데? 그럼 어떡하지? 나하고 비교돼가지고 내가 혹시 저 사람들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못하는 게 들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평생, 50평생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 자존감이 떨어져 있던 마음에서 지금 그래도 자존감이 어느 정도 좀 올라가는 상태인 것 같아요. 어, 제가 이제 그 공부를, 의식 아카데미라는 공부를 10년 전에 만나고 나서 그 수업을 들으면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거는 아니고요. 이제서 10년 듣고 나니까 이제서 자존감이 좀 올라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늘 그러시거든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쵸? 예, 존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다 태어나서 똑같은 사람이 있나요? 닮은 사람이 있나요? 혹시요? 보셨어요? 쌍둥이요? 일란성? 이란성도 다르죠?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일란성은요? 일란성도 잘 한번 보세요. 어떤가? 엄청나게요. 다 미세하게 보면은요, 달라요. 느낌도 다르고요, 하는 행동도 다르고요, 모든 게 달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똑같은 분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많은 분들을 만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한 분 한 분 봤더니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없는 거예요. 다 각기 생김새도 다르고요. 능력도 다르고요. 모든 재능이 다르다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런데 다르다. 제가 저번 달인가요? 그 어떤 스님을 만나 뵀거든요. 근데 그분이 집에 가니까 되게 도자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 도자기가 많은데 옆에 같이 계셨던 선생님하고 이런 분들이 저거 얼마냐고 이렇게 해서 여쭤봤거든. 그랬더니 스님이요, 바로 화를 내시면서요. 이거는 무식한 거야. 돈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이건 무식한 거야 하면서 돈으로 가치를 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에 얼마라고. 왜냐하면 똑같은 가마에다가 다 도자기를 부어가지고요. 정말 희귀하고 특이한 하나밖에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이렇게 딱딱 빼온대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도자기래요. 그래서 얼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대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아, 똑같은 것은 어때요? 다 부셔버린대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엄청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또 그거를 들으면서 이 우화를 읽어보면서, 아, 도자기도 저 스님이 엄청나게 가치를 부여하시면서 무식한 거라고 그렇게 물어보면은, 얼마냐고 물어보면 무식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도자기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에요. 한번 정말 가치가 있는 도자기도 톡 하고 치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할 때 하나하나 이렇게 이삿짐에다가 이삿짐 센터에다 하나하나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사 비용도 정말 많이 나간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자기도 엄청나게 귀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더 엄청나게 더 귀하다는 생각이 이 아침에 또 드네요. 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요, 정말 잘 하시는 분야가 다 각기 틀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함께 하나가 돼서 모였을 때 이 엄청난 에너지가 확장이 되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저는요, 혹시 비교하지 않나 한번 보세요. 저는 있잖아요. 너무 웃긴 게 요새는 자존감이 정말 많이 살아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이 반짝반짝 빛나는 방을 개설을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오늘 아침에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방에. 어떤 분이 딱 있죠. 초대를 하신 거예요. 부산에 어떤 회원님께서
이분을 초대하셨는데 뭐라고 딱 떴냐면 책을 읽어주는 언니 누구님 하고 딱 뜬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어? 책을 읽어준다고? 내가 제가 책을 처음으로 혼자 이렇게 읽어 드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책을 읽어본 경험은 있는데 책을 읽으면서 같이 나눴어요. 그 나눴는데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나누는 시간은 있었고요. 이렇게 30분 동안 제가 시간을 혼자 다 쓰면서 이렇게 막 하기는 처음이거든요. 처음인데 책을 읽어주는 언니 누구니 딱 치니까 제가 있잖아 깜짝 놀란 거야. 어머 어떡하지? 비교되면 어떡하지? 순간 있잖아요.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비교를 어머 비교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실 그 여러분들한테 제가 비교될까 봐 하는 깜짝 놀라는 저를 딱 순간 봤는데 순간 보면서 아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기는 했지만 다 다르구나. 저는 여러분들한테 회원님들한테 책을 읽어주기보다는 책을 통해서 우리 이 아침에 좋은 좋은 습관 내가 풍요롭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는 행복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각성하는 시간을 갖자고 만든 거라서 이게 아니구나 그냥 그분은 책을 읽어주고 나는 각성해주면서 이렇게 모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비교하지 않나요? 저 사람은 성과가 좋은데 나는 성과가 없어. 저 친구는 키가 큰데 나는 키가 작아. 어머, 저 친구는 눈이 큰데 나는 눈이 작아. 이러면서 비교하고 열등감에 휩쓸려 있지 않나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런 자존감이 낮았고 비교했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소하고 있는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 나 자신인데 내가 남이 나를 보기보다는 그쵸?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고 비교하면서 평가할까 봐 두려워했죠. 제가. 그런데 남이 나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믿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이든지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제가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왜 그렇게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믿지 못했을까요? 왜 믿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보니까 믿는 대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까 미숙님께서 6시 전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요, 8시간을 자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거야. 뭐냐면, 어릴 때부터 8시간 이상 푹 잤더니 엄마가 칭찬을 해준 거예요. 어머, 우리 미숙이 잘 잔다, 잘 잔다. 그래서 잘 잔다고 해서 정말 푹 잘 잤을 때 잘 잔다 하고 나니까 딱 보니까 8시간을 잔 거예요. 잘 잔다는 8시간 자서 편안한 게 아니라 잘 잔다라는 엄마의 그 목소리 때문에 편안한 걸 유지를 하면서 그때부터 세팅을 잘못한 거예요. 나는 8시간을 자야 되는 거야 라고 해서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내 생각은 뭐예요? 아, 나는 8시간 자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다 보니 어때요? 8시간 자다 보면? 네,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그렇게 또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성인이야. 성인인데 8시간 자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어떤 분한테요, 정말 늦게까지 12시, 1시, 2시까지 톡을 하는 걸 보고요.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는 걸 또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분한테. 있잖아요. 누구님, 잠 안 주무세요?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잠은요, 무덤에 가서 자면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 일어나서 활동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어떻게 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저도 어떤 믿음이 있냐면 6시간은 자야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6시간 안 자면 피곤해서 못 자겠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는 피곤해서 이렇게 이 사람을 제대로 대할 수 없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믿는 것인데요. 지금 하나의 예를 들은 거는 우리 미숙님 예를 들었어요. 잠자는 거에 대한 거.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잠자는 것보다 내가 나를 어떤 존재라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나를 보면 내가 나를 믿는 것에 대한 것이 그대로 나타나요. 지금 현재의 상황,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떤 일이에요? 내가 나를 믿어서 믿는 대로 지금 현재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 믿음은 어떻게 해서 세팅이 되느냐 하면요. 어릴 때 3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 사건이 생기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쇼크가 확 온 거예요. 그 쇼크가 딱 왔을 때 그때 나에게 나를 믿는 그런 사건이 생기면서 나를 믿어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신념, 나를 믿는 그런 믿음들이 세팅이 되는데요. 그 신념대로 살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어, 그 어릴 때부터 살아오는데 저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게 여러 가지 믿음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무수하게요. 나무에 가지가 굉장히 많이 달리잖아요. 그래서 주렁주렁 열매가 달리듯이 그런 믿음들이 한 가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무의식에 들어가 있는 믿음에서 이 그 믿음이 어떤 열매가 맺는지에 대한 거를 지금 현재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침에 내가 믿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말하고 행동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족스러운가? 만족스럽지 못하는가? 혹시 내가 하는 행동이 불안해서 불안해하면서 하는 행동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나를 알아보시는 게 참 굉장히 살아가는데 이 삶을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해빙 책이요. 어떤 책이냐면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했어요. 그 힘을 누가 끌어당기죠? 내가. 내가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내가 나를 끌어당기는데 그 끌어당김의 힘은 이 믿음 안에서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 믿음이 뿌리거든요. 이 믿음 안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믿음이 내가 에너지인 거예요. 그래서 막 끌어당겨요. 그쵸? 근데 나쁜 거를 또 막 끌어당겨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있는 거, 내가 모든 것들, 편하고 좋아하는 것을 끌어당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도 가다가 혹시 저 밖에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 또한 내가 보잖아요? 그 본 것도 뭐예요? 내가 원해서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죠? 왜요? 저 밖에서 저 사람들이 신호 무시하고 가다가 사고가 난 거야. 그쵸? 저 밖에서 일어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다 내 에너지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모든 믿음은 내 안에서 보고 있는 것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거를 믿고요. 한번 찾아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은행나무와 소나무와 사과나무는 내 존재에 대한 믿음이 벌써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시들어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들꽃은 작잖아요. 여기저기 많이 펴 있어요. 근데 본인에 대한 가치를 엄청나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회원님들은 여러분들은 얼만큼 여러분들의 가치를 알고 있는지, 내 믿음을 알고 있는지. 저는요, 제가요, 몰랐어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조차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를 연구하는데 10년 걸렸어요. 아직도 연구 중이에요. 나만 제대로 알면요, 모든 세상이 행복한 것 같아요. 해빙에서 편안함을 선택하라고 하거든요. 편안함. 그런데 이 무의식 안에서는 나는, 어,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야라고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면 편안함을 선택하세요라고 해서 이 아침에 편안함을 선택을 하실 거예요.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행복합니다라고 하지만 이 시간이 지속되지가 않아요. 그건 현재의식이기 때문에.
왜? 무의식에서는 굉장히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요.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요. 무의식에 있는 에너지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의식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어떻게 무의식에 세팅해 놨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헤딩에서는 편안함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면 무의식에서 안 좋은 것을 선택하고 이렇게 결핍되고 왜 소나무가 사과나무하고 해바라기랑 막 비교를 하고 왜 그랬을까라고 봤을 때 왜 그랬을까 하니까 이게 삶이요. 삶을 행복이라고 선택을 내가 했잖아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삶이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고통을 선택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주변에 딱 일어나서 나도 결핍을 선택을 하고 그쵸? 그리고 또 어때요? 남편도 좋은 거 선택해요? 나쁜 거 선택해요? 못하는 거를 선택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희 남편이요. 저한테 잘해준 게 100가지라면 그 중에 한두 가지 있잖아요. 못해주는 거를 이따만큼 크게 생각을 하고 그 못해준 것만 보고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하고 살아왔던 게 야, 오랜 시간인 거 있죠. 그런데 점점 제가 그 생각이 반짝반짝반짝 바뀌고 있어요. 근데 그 또한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그 생각 또한 다 어디 있어요?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내 환경. 내 환경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저는 어떤 분을 봤냐면요. 오늘 아까 여기 우리 그 민균이 옆에 계신 분이 또 어떤 분 계세요? 어제도 뭐 어떤 강의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굉장히 제가 또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제가 그분을 딱 봤을 때 어떤 걸 느꼈냐면요. 굉장히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분은 저 말투와 느낌이나 에너지에서 왜 저렇게 배려하는 느낌이 나오지? 라고 했더니 자라올 때 환경 있죠. 그 환경에서 부모님한테 감정을 존중받고 이해받았던 거예요. 환경이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시거든요. 엄청나게 부자시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몇천억 대 부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본인이 아버지도 본인 스스로 배려심이 많으신 분일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그 기운이 나를 따라오게 되고 또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면 돈도 따라오게 되죠.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감정을 존중할 수 있는 부인도 만나게 되고요. 좋겠죠. 그리고 또 자제분들을 낳았을 때 키울 때도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시키면서 아마 키웠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만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나도 감정에 대한 공부를 하진 않았는데 이제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감정을 존중을 하지를 않았던 제가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요. 감정을 이제부터 존중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정의 기제도 한 4가지가 있대요. 오늘은 우화가 굉장히 짧은 관계로 네, 제가 오늘 혼자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조금 많은데요. 감정이 회피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억압하는 게 있고 표출시키는 게 있대요. 그리고 존중받고 이해하는 그런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그런 기전이 있다 하는데요. 부모님들이 이걸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를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를 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그걸 또 저희가 그대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손주가 태어나면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정도 존중해주고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이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손주를 이제 기다리면서 나중에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데 존중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거는 곧 어떻다고요? 내가 나를 존중하고 이해해줄 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있는 거는 나를 탐구를 해서 내가 진짜 존중받고 이해받을 수 있는 영혼이라는 거.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먼저 아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혼자 쭉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짧은 요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요, 오늘은 조금 빨리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단락도 빨리 끝나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헤빙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을 있어요. 우리는 삶을 고통이라고 그래서 나쁜 거를 자동으로 내가 각성하지 않잖아요. 각성하지 않으면 나쁜 것을 바로 세팅을 시켜놔요. 그게 무의식에서 어릴 때 상처로 인해서 나를 세팅해 놓은 것 때문에 결핍을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서도 각성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 풍요를 선택을 하라 그랬지? 라고. 아, 내가 지금 돈이 있는 거, 지금 모든 주변에 있는 거, 사람들이 있는 거 감사한 거, 그쵸? 남편이 있음에도 감사하고, 아이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주변의 모든 것들 감사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관찰하셔야 될 거, 감사한 시간이 얼마큼 가느냐. 중간에 또 안 좋은 생각이 탁 들고 오는지 그것들 한번 찾아보세요. 나를 한번 지켜보세요. 아, 아침 시간에 헤딩했지? 근데 헤딩 시간이 얼마나 가는가? 안 가잖아요. 한번 왜 내가 또 이렇게 있을까? 한번 적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적었는데요. 잘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그래서 헤딩 시간이 짧다. 그쵸? 길다. 내가 왜 자꾸 부정적인 거를 선택을 했을까? 이 해빙에서 책에서는요, 좋은 것만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만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깨끗한 컵에, 이거는 맑은 컵이 아닙니다. 컵에 맑은 물이 있는 줄 알고 마시고 있는데, 이 안에 이상한 거예요. 맑은 물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이 안에 뭐예요? 오물이 있는 거예요. 오물은 건져냈을 때 정말 이 컵에 맑은 물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책에서는 맑고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안 좋은 오물이 들어있다는 거는 오물을 걷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거는 써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도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적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제가요, 엊그제 어떤 분하고 상담을 했거든요. 그분이 여기 들어와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제가 다 까먹었는데요.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했는데 뭐가 안 되고,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뒤에 끝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요. 이렇게 했는데 안 되고, 이마이 했는데 이렇게 안 되고, 막 이러면서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하고 막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누구님, 빨리 적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은요, 휙 날아가거든요. 날아가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면 내가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좋은, 아주 좋은 책에서 나오지 않은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야.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쓰게 되는지 아니면 딱 볼펜을 딱 든 순간 나는 이거밖에 못했어? 나는 못한다. 또 어떤 분은 막 나는 못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도 막 계세요. 그쵸? 그런데 그게 무의식에 있으면요. 이게 하루아침에 싹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적어놓은 나는 잠을 8시간 자야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만큼이나 했는데 결과를 못 내는 사람이야. 이런 나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저도 나는 강의를 못해. 나는 뭘 못해.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적어 보세요. 적으시면서 이런 일들이 왜 있었을까를 딱 이렇게 보시면서 다 적으면은요. 적어 놓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실 수가 없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요. 상담을 해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네, 도와드릴 겁니다. 도와드리는데 적어놓은 내가 나를 생각해서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까, 방해가 될까를 한번 적어보세요. 도움이 되는 생각일까? 내가 우리 미숙님이요. 연세가 조금 있으신 거로 보고 있어요. 저보다 조금 더 많으신가? 비슷한가?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8시간 자는 사람이야. 그러면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미숙님, 방해가 되죠. 도움이 되나요? 방해가 되죠. 네, X합니다. 방해가 되는 거. 그럼 방해가 되는 거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도움이 되는 거는 그냥 계속 하시면 돼요. 사회생활하고 내가 행복해지는데, 예,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계속 하시면 되지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상에 일어나고 있는 게 있어요. 왜요? 나는 정리정돈을 못해. 나는 청소하는 게 싫어해. 이런 것들도 내가 성인이 됐을 때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거. 나는 지각하는 사람이야. 그쵸? 제가 좀 지각을 잘해요. 그거 한번 찾아서 제가 맥락을 바꿔볼게요. 그쵸? 예, 그래서 내가 적어놓고 고쳐야 방해가 되는 거. 내가 행복해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맥락을, 나의 믿음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 내가 될 것이라도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있다라는 그런 사람으로 내 믿음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 아침에 벌써 혼자 이야기를 했더니 30분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 제가 원래 혼자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아닌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수다가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우화를 보시면서요, 이거요, 간단하지만 엄청난 이야기가 숨겨져 있죠. 여러분들의 가치, 나의 가치가 어떻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어, 엄청난 귀한 영혼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도